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바로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입니다. 세 번째로 의문사가 명사절을 만드는 걸 공부해 보겠습니다. 3. Interrogative. 자, 먼저 의문사가 나오고 그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완전한 문장도 나올 수 있지만 불완전한 문장, 즉 뭔가 꼭 필요한 게 빠진 형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의문사 뜻을 먼저 해석해 준 다음에 주어가 동사 하는지, 요 지로 끝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자, 아래쪽을 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의문사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먼저 의문사를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의문사들 뒤에 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동사, 주어 형태의 의문문이 나오잖아요. 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Do you live? Do you live? 너는 살고 있냐? 라고 하는 의문문이죠. 이런 의문문. Where do you live? 앞에 where 붙었어요. Where do you live? 그럼 뭐예요? 어디에서 너는 살고 있냐라고 하는 의문문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의문사입니다. 왜요? 뒤에 붙은 게 의문문이니까 의문사가 되는 거죠. 항상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에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의문사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뒤에 의문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주어, 동사 형태의 평서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You live. 너는 산다. 넌 산다. Where you live? 자, where you live라고 하면요. 이때 where. 이거는요. 의문사 개념이 아니라 바로 접속사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게 바로 명사절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묶어서 전체가 명사절. 뜻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문사 뜻 먼저 해석하고 주어가 동사하는 지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네가 살고 있는지 또는 사는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명사가 되니까 전체 문장 속에 명사 역할을 하겠죠. 따라서 이 명사절을 포함한 전체 문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I know where you live. 간단하죠? 나는 알고 있다. 어디에 네가 사는지. 됐습니까? 바로 이 명사절이 전체 문장의 주어, 타동사, 목적어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바로 요 번뜩이는 거 있죠. 요게 바로 뭐냐면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공부할 간접 의문문의 본질적 개념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간접 의문문 하면 의문문 형태를 바꾸어서 어순을 바꾸어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간접 의문문의 본질적 개념은요. 의문사가 맨 앞에 붙은 명사절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바로 다음 페이지 가서 굉장히 쉽게 간접 의문문 개념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하실 건 의문사절 뒤에 지금처럼 평서문이 온다면 이건 의문사 개념이 아니라 뭐로? 바로 접속사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다음 넘어갔고요. 바로 이번 페이지에서 간접 의문문의 본질적 개념을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사절이었죠. 3. Interrogative. 자, 의문사가 나온 다음에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 문장은 완전할 수도 있고요.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해석은 의문사를 먼저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지로 끝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었죠. 자, 아래쪽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문장.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뭐뭐를. 자,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에 우리말로 주어가 동사하는 지를 갖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자, 언제 그가 제인을 만났는지 나는 모르겠다. 라는 걸 만약에 영작한다고 할 때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언제라고 하는 걸 의문사 써주면 됩니다. 뭡니까? 바로 when이겠죠. When? 나머지는 평서문으로 쓰면 됩니다. 바로 이게 접속사 개념이기 때문에 의문문이 나오지 않고 평서문이 나오니까 그가 만났다 제인을 He met Jane 하면 되겠죠. He met Jane.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 예를 더 들어보죠. 어디서 그녀가 그 열쇠를 잃어버렸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니까 먼저 where. Where? 나머지 평서문이니까 그녀가 잃어버렸다 그 열쇠를. She lost the key. She lost the key. 정말 간단하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어떻게 마이크가 그 문제를 풀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니까 how. How? 마이크 풀었다니까 solved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Mike solved the problem. 간단합니다. 의문사 써주고 나머진 평서문 어순대로 하면 되겠죠? 자, 누가 그 공원에서 날 봤는지 누가라고 하는 건 영어로 who니까 Who? who. 중요한 건 말입니다. who라고 하는 건 자체가 주어입니다. 따라서 그 뒤에 주어를 따로 쓰지 않고 바로 동사가 나오겠죠? 누가 봤다니까 과거 so가 되겠죠? 날 봤군요. Who saw me in the park. Saw me in the park. 됐습니까? 간단하게 봤고요. 마지막 무엇을 그녀가 만들었는지. 자, 무엇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what이니까 What? what. 그녀가 만들었다. 평서문으로 she made. She made. 마지막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이 앞에 언급한 적 있지만 무엇을 그녀가 만들었는지 라고 하셔도 관계없고요. 또는 그녀가 만든 것이라고 해도 관계없다고 했죠. 자,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목적어 자리에 와서 전체가 평서문이죠. 왜? I don't know가 평서문이니까. 만약에 I don't know가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바뀐다면 이렇게 말이죠.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이거 뭐뭐인지를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죠. 요 종속조를 포함한 전체 문장이 바로 의문문이 되는 거죠. 끝에 물음표가 붙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do you know부터 이렇게 붙여볼까요? Do you know when he met Jane? 그렇죠. Do you know when he met Jane? 너 언제 그가 제인 만났는지 알고 있니?가 되겠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문문이 될지 아니면 평서문이 될지는요. 뭐가 결정합니까? 바로 주절이 결정할 뿐이죠. 이때 요 의문사가 이끄는 요 절은 명사절이 돼서 해서 어떻게 한다? 의문사 해석하고 주어 동사 언제 그가 죄인을 만났는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정리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문사 뒤에 말입니다. 의문사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의문사겠죠. 됐습니까? 근데 의문사는 원칙적으로 동사, 주어, 의문문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뭐가 나왔어요? 바로 평서문 어순이 나왔죠? 즉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평서문 어순이 나오면 이때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문장을 이끌어서 전체가 명사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간접 의문문의 본질적 개념을 한번 설명드려 봤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말입니다. 이 간접 의문문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의문사, 이것들이 문장의 맨 앞으로 꼭 나와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언제 이런 의문사들이 꼭 문으로 나가야 되는가 간단하게 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다음 넘어갔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바로 간접 의문문의 본질적 개념입니다. 기억나시죠? 의문사가 뒤에 평서문이 와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라고 하는 명사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의문사가 항상 문두로 나아가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말이죠. 바로 yes나 no로 답할 수 없는 의문문 형태에 포함됐을 때 그런데요. 쌤이 앞에 이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는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 개념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때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바로 의문사가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표를 통해 예문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Do you know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뭐를요? when she lost her bag? 언제 그녀가 가방 잃어버렸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이때 말입니다. 크게 주절이 의문문이니까 전체 문장도 의문문이 된 거 아닙니까? 이때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물어보는 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냐? 가방 언제 잃어버렸냐? 자, 이 두 개 중에 질문한 사람은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맞춰서 질문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앞부분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답변을 드리면 알 수 있습니다. Yes, I do. Or, no, I don't.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뭐뭐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당연히 네, 알아요. 아니, 몰라요. 라고 답하는 게 맞겠죠. 일단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더 중요한 사항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는 말입니다. when이라고 하는 게 바로 뒤에 주어 동사 평서문을 이끌어서 명사가 된 명사절, 즉 접속사가 맞습니다. 자, 근데 말입니다. do you know가 아니라 이렇게 바뀐다면 Do you think? do you think?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When she lost her bag, 언제 그녀가 그녀의 가방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십니까?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이땐 지가 아니라 언제 그녀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겠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앞부분이 중요하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강조한 다음에 대답을 똑같이 해보죠. Yes, I do. Or, no, I don't. 이거 말 됩니까? 당연히 X.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국말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언제 그녀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언제 그녀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냐고요? 아닌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때 왜 말이 안 되냐면 바로 중요한 건 앞부분이 아니라 바로 뒷부분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물론 뒷부분 중에서도 바로 when 이게 질문의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I think she lost her bag last Monday. 잘 보세요. 나는 생각해요. 그녀가 가방 잃어버렸다고 지난 월요일 날 말이에요. 라고 대답하고 있죠. 좀 긴데 쌤이 괄호 쳐놨죠. 왜요? 이건 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중복을 싫어한다고 했죠. 이미 앞에 질문한 사람이 do you think를 물었죠. 그럼 I think 중복됩니다. 그 다음에 when she lost her bag 이라고 해서 she lost her bag 이게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또 나오잖아요. 여기. 그 중복이 되죠. 싹싹 지워버리죠. 그리고 대답할 때 언제 가방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 다 빼고 대답을 이렇게 Last Monday. 지난 월요일 날 이라고 대답해도 O.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답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전체 질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건 바로 뭡니까? when, 언제냐 이거죠. 영어의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문두로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when이라고 하는 건 이때 전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니까 이건 접속사가 아니라 바로 의문사가 됩니다. 언제냐 이거죠. 따라서 의문사는 의문문에서 항상 문두에 나오는 게 원칙이죠. 뾰병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땡깁니다. 이렇게. 따라서 when과 do you think가 맞나요? When do you think? When do you think? 우리말로 한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됐습니까? 얘기했죠. 의문사니까 뒤에 뭐가 붙었어요? 의문문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접속사가 아닙니다.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의문문이 붙었죠. 이건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붙었어요? 평서문이 붙은 겁니다. 차이점 아셔야 됩니다.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She lost her bag. 오케이. 그녀가 그녀의 가방을 잃어버린 것이. 감 잡습니까? 주어가 동사한 것이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바로 대절입니다. That. 바로 think라는 타동사 뒤에 대절에서 대시 생략된 형태를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럴 때 do you think처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의견이라든가 지식 이런 걸 물어서 답변이 yes나 no가 안 되는 즉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이겠죠. 이럴 땐 당연히 이게 뭡니까? 뒤에 의문문이 붙은 의문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차이점 잘 기억하시겠고요. 이게 만약에 조금 헷갈리신다면 쌤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이런 패턴만 영작을 준비한 게 있는데 영작 두려워하지 마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거 몇 번 해보면 아 정말 쉽구나. 그렇구나를 아실 겁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가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다음 넘어왔고요. 의문사가 문두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의문사가 맞고 바로 뒤에는 의문문이 와야 됩니다. 영작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만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언제 그녀가 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우리말인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중요한 건 영어식 어순 감각이랬죠. 따라서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끝낸 게 그 일을. 이렇게 영어식 어순으로 생각해 보세요. 먼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when do you think? When do you think? 간단하죠? 그녀가 끝냈다 그 일을 하니까 she finished the work 하면 되겠죠? She finished the work.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마찬가지 어디서 제인이 그를 만날 것이라고 짐작하십니까? 짐작하다, 추측하다, guess란 동사를 쓰면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디라고 짐작하십니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Where do you guess? Where do you guess를 먼저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평서문이니까 제인이 그를 만날 것이다. Jane will meet him 하면 되겠죠. Jane will meet him. 됐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의문 볼까요? 왜 그녀가 널 사랑한다고 믿는 거지? 그녀는 널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너 왜 그렇게 믿고 있니? 그렇게 좋니 걔가? 뭐 묻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왜 라고 믿는 거지? 라고. 왜 믿는 거지? 따라서 why do you believe? Why do you believe? 일단 이걸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진 평서문이니까 she loves you. She loves you. 너를 왜 사랑한다고 믿는 거야? 뭐라는 게 되겠죠? 자, 네 번째 볼까요? 얼마나 많은 책을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같은, how 같은 개념은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고요. 이 얼마나가 되면 얼마나 많은, 얼마나 뚱뚱한, 얼마나 큰, 등등 뒤에 뭐가 붙겠죠. 항상 이렇게 같이 합니다. 이렇게 많은 책까지 붙으면 이 붙어서 how many books가 됩니다. how many books. How many books how many books 한 다음에 생각해가 먼저 나와요. how many books do you think? do you think 나머지 평서문이니까 그가 가지고 있다니까 he has. he has?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이런 의문사 개념으로 뭐가 바로 how many books가 의문사 개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문문 나오는 거죠. do you think? 그 다음에 평서문 he has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영작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어순식이란다. 쌤이 미안합니다. 영어식 어순 감각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언제 생각하냐가 아니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라고 짐작하십니까? 왜라고 믿습니까? 왜라고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이런 식의 어순이 되는 거죠. 잘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의견을 묻는 생각, 짐작, 믿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알고 있냐 아니냐를 묻는 do you know로 바뀐다면 다 명사절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그녀가 언제 그 일을 끝냈는지가 되겠죠. 이때는 언제라고 하는 게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되니까 여기 이 문장 앞에 붙어요. 이렇게 말이죠. When she finished the work.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when이 뭐다? 바로 뒤에 주어, 동사, 평서문이 오니까 이건 접속사 개념으로 명사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where Jane will meet him? 어디서 제인이 그를 만날지. 다 지로 해석되죠.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why she loves you? 왜 그녀가 너를 사랑하는지. 이건 사랑하는지가 되겠죠. 이때는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how many books he has? 얼마나 많은 책을 그가 가지고 있는지. 됐습니까? 일반적으로 do you know처럼 상대방이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죠. 너 알고 있니? 알아. 너 알고 있니? 아니 몰라. yes나 no가 될 땐 말입니다. 즉 의문사가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앞에 의문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바로 뒤에 요게 뭐로? 접속사 개념이 돼서 주어 동사의 평서문이 와서 전체가 바로 지로 끝난다는 거지. 그렇죠? 어디에서 제인이 그를 만날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접 의문문에 대한 개념 설명드려봤고요. 다음 강의 넘어가서 바로 요 의문사가 명사를 만드는 형태 한번 명사 자리에 한 번씩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좀 더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따라와 주세요. 자, 다음 강의 넘어갑니다. 네, 다음 넘어왔고요. 이번 시간엔 의문사 명사절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 속에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주어나 목적어, 보어, 물론 동격 자리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의문사 명사절 넣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주어 자리에 넣어보도록 하죠. 예문 주세요. How he survived the gas explosion is mysterious. 자, 이 문장 분석하면 주어, 자동사, 주격, 보어겠죠. 자,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의문사 뜻 먼저 해석한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지죠. 따라서 어떻게 그가 살아남았는지 가스 폭발에서 그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어떻게 안 죽었을까요? 대단한 초능력자인가. 자, 여튼간에 지금처럼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이끄는 요 명사절이 전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때 말입니다. 영어는 주어가 긴 걸 싫어한다고 했죠. 따라서 지금처럼 긴 주어를 뒤로 빼고 앞에 가짜 주어 it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It is mysterious. 그건 신비로운 일입니다. 뭐가?
How he survived the gas explosion. 어떻게 그가 살아남았는지는 이렇게 쭉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t, that 구문이 일반적이고요. it, whether 구문처럼 it, how 구문 이런 것도 물론 쓰일 수 있습니다만 자주 쓰이는 패턴은 아니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요.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에 의문사, 명사절 넣어보도록 하죠. I like what you bought for me. 자, 문장 분석하면 나는 좋아한다, 뭐뭐를. 쌤이 앞에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what이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죠. 무엇을 네가 샀는지, 날 위해. 뭐뭐인지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네가 샀던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융통성을 가지고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때는 지가 매우 어색합니다. 지. 봐요. 나는 무엇을 네가 날 위해 사줬는지를 좋아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날 위해 사줬던 것을, 나에게 사준 것을 좋아해 라고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영어는 말이기 때문에 언어적 융통성을 가지고 너무 문법적 틀에 사로잡히시기보다는 자유롭게 헤엄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뭐를 지금처럼 문장을 이끌어서 명사절을 만들고 있죠. 전체 문장 속에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였죠. 목적어라고 하는 건 타동사 말고 전치사 뒤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Your success depends on how you control yourself. 자, 문장 분석해 보면 너의 성공이 주어입니다. depends on이라고 하는 건 뭐뭐에 달려있다는 얘기인데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은 패턴이지만 쌤이 노란색 묶어놨죠. 왜? 동사 영역으로 그냥 묶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타동사 개념으로 말이죠. 왜? 항상 같이 쓰이니까. 자, 너의 성공은 달려있다. 뭐에? 자, 의문사 뜻 먼저 해석하고 어떻게 네가 통제하는지 너 자신을. 중요한 얘기죠. 자기 통제, self control. 얼마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통제하십니까? 통제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어른과 아이의 기준이 된다고 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무슨 얘기 갑자기? 중요한 건 이거죠. 나이가 어려도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면 어른이다. 라는 게 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 지금처럼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도 의문사, 명사절이 올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목적어 받고 이번엔 보어 자리 보도록 하죠. 먼저 주격 보어부터 볼까요? My question is where you found the map. 자, 문장 분석하면 주어, 자동사, 주격 보어죠. 내 질문은 뭐뭐입니다. 어디에서 네가 그 지도를 찾았는지입니다가 되겠죠. 지금처럼 주격 보어 자리에도 가능하지만 목적격 보어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I made him who he is now. 자, 문장 분석.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를. 그 남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목적격 보어가 보충 설명하는 거죠. 그 남자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는데. 자, who he is now라고 하는 건 지금의 그로 만들었다. 뭐 지금 그 남자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남자를 지금의 그 남자로 만든 건 바로 나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이 아줌마가 어떤 뭘 했을까요? 뭐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던가 뭐 했겠죠. 따라서 나는 그 남자를 지금의 그로 만들었습니다.가 됩니다. 자, who he is, who I am, 지금의 나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who 다음에 주어 동사. 그렇죠? Do you know who I am?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씨, 나는 나야 이씨. 뭐 이런 거 있죠. 뭐 괜히 뭐 어깨 힘주는 사람들. 그렇죠. 막 미안합니다. who라고 하는 접속사가 지금처럼 명사절을 이끌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 목적어, 보어. 이제 목적어는 이제 타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 보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한번 다 명사절 넣어봤습니다. 의문사 명사절이겠죠. 마지막에 동격 문장 하나 보고 넘어가죠. He didn't answer my question where he had found the map. 오케이. 자,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질문에. 어떤 질문인가? 이 질문을 보충 설명하기 위한 동격이겠죠? 같은 겁니다. 어디에서 그가 그 지도를 찾았는지. 바로 이게 이제 질문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걸 답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보물지도인가요? 자, 미안합니다. 뭐 참고로, 대답하지 않은 게 이제 과거니까, 지도 찾은 건 더 과거라고 해서, 헤드 PP, 과거 완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문맥상 이것보다 명백한 더 과거라는 거 알 때는 그냥 과거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과거를 써도 어떤 게 더 과거인지 당연히 알 때는 그냥 과거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너무 문법적 틀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셈의 말씀. 이렇게 해서 이제 의문사, 명사절의 위치를 한번 그 명사 위치에다가 의문사절 한번 넣어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하셨고요. 다음 페이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봤습니다. 의문사, 명사절에 대한 개념. 명사절만 있는 게 아닌데요, 사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좀 머리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다음 넘어갔고요. 제목은 의문사절의 형태와 종류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의문사절은요, 앞에 의문사가 나오고 뒤에 나온 문장은요, 완벽하거나 또는 명사 하나가 빠진 불완전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He made a robot in my house yesterday. 자, 좀 생뚱맞은 문장이죠. 그가 만들었어요. 로봇을. 로봇. 난 개인적으로 로봇 좋아합니다. 어제 우리 집에서 만들었군요. 우리 집에서. 왜 우리 집에 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처럼 문장이 나왔는데 완벽한 문장이죠.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건 이제 M이라고 하는 건 수식어라고 했죠. M, 내가 네 M이다. 어디에서? 우리 집, 장소, 부사, 구, 어제, 시간, 부사. 뭐 됐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전체 문장, 완벽한 문장 앞에 접속사 뭘 집어넣습니까? That. 하면은 그가 어제 우리 집에서 로봇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는 명사절이 된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 명사 형태를 전체 문장 속에 넣어보죠. 자, 명사절을 전체 문장 속에 넣어보죠. I know that he made a robot in my house yesterday. 간단하죠?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가 이런 사실을. 자, 이때 말입니다. 주어인 he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말할 때 그 남자라는 걸 밝히기 싫어요. 또는 모르거나. 그래서 나는 누가 어제 우리 집에서 로봇 만들었는지 알고 있다. 나는 누가 그랬는지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he라는 걸 밝히지 않고 싶을 때는요. 뭘 대신 쓰면 되냐면 당연히 누군지 모르니까 who를 쓰면 되겠죠. 어떤 자리에? 바로 that을 지우고요. 여기다가 who를 집어넣어요. 전체 문장 들어볼까요? I know who made a robot in my house yesterday. 간단하죠? 나는 알고 있어. 누가 어제 로봇 만들었는지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he는 밝혀주고요. 그가 뭘 만들었는지 로봇을 지웁니다. 따라서 그가 뭘 만들었는지 난 알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마찬가지 물건이니까 what이겠죠. 물론 사람이면 whom 가능합니다. 그러면 who를 지우고 여기다가 what 집어넣어요. 들어볼까요? I know what he made in my house yesterday. 이건 뜻, 해석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뭐뭐인지, 뭐뭐인 것 다 됩니다. 나는 알고 있어. 무엇을 그가 만들었는지도 되죠. 또는 나는 알고 있어. 그가 만들었던 것을 또 됩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좀 자연스럽게 해석할 줄 아시겠죠? 우리 집에서 어제 말이야. 쭉 나가면 됩니다. 자, 이번엔 로봇도 알려주고 뭐를? 바로 우리 집에서 만들었다는 걸 안 말해주고 싶어요. In my house를 안 말해준다면 우리 집에서라고 하는 건 장소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where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디에? 바로 what 지우고 여기 말입니다. Where? 그럼 뭐가 됩니까? I know where he made a robot yesterday. 그렇죠. 난 알고 있어. 어디에서 그가 로봇 만들었는지. 어제 말이야. 전체가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뭐가 됩니까? 바로 명사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시간을 한번 밝히길 꺼려 한다면 시간이니까 언제, when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디에다가 where 지우고 여기다 말이죠. When? 들어볼까요? I know when he made a robot in my house. 똑같죠. 난 알고 있어. 언제 그가 로봇을 만들었는지 우리 집에서. 이해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장 속에서 어떤 걸 빼고 그거 뺀 자리에 해당되는 의문사를 넣으면 됩니다. 문장 중간에 말이죠. 접속사 위치에. 자, 다 지웁니다. 이것도 지우고 다 없어져 버려. 싹 지워졌죠? 됐습니까? 정리하죠. he는 뭡니까? 주어 사람이니까 who죠. 로봇은 뭡니까? 목적어 명사니까 사물 what입니다. What? 이걸 묶어보죠. 뾰룡. 자, 왜 묶었냐면 말이죠.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는요. 뭐만 올 수 있습니까? 바로 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의문사면서 명사 역할을 하니까 바로 이걸 의문 대명사라고 합니다. 굳이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참 영문법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의문 대명사. 그리고 in my house는요. 장소니까 where. 어제, yesterday. 그럼 어제는 뭡니까? 바로 시간이니까 when이겠죠. When. 이건 묶어봐요. 뾰룡. 뭡니까? 바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사니까 의문사면서 부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의문 부사라고 부릅니다. 굳이 문법적으로 따지면 쌤 개인적으로는 다 뭐냐? 그냥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뭡니까? 이렇게 평서문을 이끄는 접속사 개념으로 보면 편하다는 게 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사절, 명사절 이렇게 보시면 정말 편하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되셨다고 보고요. 요 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쌤이 한번 또 한 가지 이제 좀 융통성, 확장성 똑같은 후로 만든 문장인데요. 하나는 그냥 의문문, 하나는 명사절, 하나는 형용사절 다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예문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Who made the robot? 자, 누가 그 로봇 만들었지? 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평서문에서 주어 빼고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후를 만약에 지우고 he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그가 만들었어. 그 로봇을. 평서문이죠. 근데 이때 he를 지우고 그 주어 자리에 그냥 who를 집어넣으면 자체가 의문문이 되어버립니다. 이때 who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의문문에 포함된 거니까 의문사고 전체 문장은 의문문이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똑같은 이 문장을 한번 I know. I know라고 하는 주어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넣어보겠습니다. Who made the robot? 이때 who는 뭡니까? 앞서는 이게 의문사였지만 이건 뭡니까? 바로 접속사가 되겠죠. 왜? 전체 묶여서 명사절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간접 의문문 패턴이겠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 로봇을 만들었는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변한 게 없죠. 하지만 이건 의문문, 자체 의문문. 이건 뭡니까? 바로 명사절입니다. 의문사 명사절이죠. 자, 문장 하나 더 들어볼까요? I know the scientist. 나는 그 과학자를 알고 있어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로 완벽하게 끝난 문법적 아무나 하자없는 문장이죠. 여기에 똑같이 who절을 붙입니다. Who made the robot? 이때 who는 뭘까요? 이건 바로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접속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굳이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관계사죠. 관계사 중에서도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뒤에 관계사 파트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문장을 묶으면 이게 뭐냐면 앞에 나온 명사인 과학자, the scientist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되겠죠. 우리말로 한다면 나는 그 로봇을 만든 과학자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형용사, 긴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되겠죠. 재밌는 건 뭡니까? 변한 게 없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건 그냥 의문문, 이건 명사절, 이건 형용사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발 영어를 공부하실 때 말입니다. 꼭 문법적으로 따진다기보단 정말로 늘 강조합니다만 영어는 말이기 때문에 언어적 융통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파악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의미를 알고 말씀을 하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의문사절의 형태와 종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뒷페이지에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사절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예문들과 함께 여러 가지 패턴들을 좀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말이죠. 저도 이제 관계사 할 때 말입니다. 그렇죠? 이 관계 부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 꼭 굉장히 비슷한 꿀이 많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다음 넘어가고요. 이번에 함께 공부할 거는요. 의문사절의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예문을 가지고 의문사절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의문사절에 관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으니까 집중력 약간 상승 부탁드립니다. 자, 의문사절은요. 의문사가 문두에 나오고 뒤에는 문법적으로 완전한 게 오거나 또는 불완전한 게 온다고 했죠. 이 완전한 게 나온다는 건요. 이 의문사가 담당하는 게 바로 부사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장소나 시간이나 뭐 방법이나. 이해되시겠습니까? 반면에 불완전한 게 나왔다는 건요. 이 뒷문장 속에 명사 하나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명사를 담당하는 게 의문사죠. 뭐 사람이면 who나 whom, 사물이면 what 이런 게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에 설명드렸죠? 자, 예문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입니다. I solved the problem with my computer. 자, 어렵지 않은 예문이죠. 나는 풀었습니다. 그 문제를. 뭘 가지고? 내 컴퓨터를 가지고. 내 컴퓨터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야, 나 그 문제 풀었거든? 넌 내가 그 문제 뭘 가지고 푼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뭘 가지고 오니까 with my computer에서 컴퓨터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니까 뭘 집어넣어요? 바로 what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한번 의문문 만들어보죠. 야, 너 알아? Do you know? 너 알아? 뭘 가지고 오니까? What? what? 뭘? I solved the problem with. 뭘 가지고 내가 문제 풀었는지. 이렇게 해도 물론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바로 with라고 하는 전치사 때문인데요. 전치사라고 하는 건 항상 뒤에 목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명사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붙어 다니기 때문에 흔히 문법적으로도 뭐 전명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서 이 뒤에 명사가 지금 뭔지 밝히기 싫으니까 대신 집어넣는 게 what 아닙니까? what. 아시겠습니까? 근데 what이 앞으로 나갔죠. 전치사는 자기 뒤에 있는 명사와 함께 붙어 있고 싶은 그런 강한 성향이 있습니다. 뭐 좋은 성향이죠. 함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따라서 이 with라고 하는 게 뒤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따라 나갑니다. 이렇게. 어디로? what 앞으로 말이죠. Do you know? 너 알고 있냐? 뭘 가지고? With what? with what? 뭘 가지고 내가 풀었는지. I solved the problem? 오케이?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 개념으로 의문사가 올 때는 함께 묶어서 이런 형태가 더 많이 쓰인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되셨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I solved the problem with my computer. 오잉? 예문이 똑같지 않습니까? 윗문장하고. 하지만 차이점은요. 윗문장은 전치사 뒤에 나온 요 목적어만 밝히기 싫어했던 것에 반해서 이번엔 전치사 포함해서 이거를 밝히기 싫어합니다. 그럼 뭡니까? 문맥상 나는 그 문제를 풀었어. 어떻게? 컴퓨터로. 따라서 어떻게 해당되는 의문사 how가 나오겠죠. 자, how라고 하는 건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쌤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떻게, 두 번째 얼마나입니다. 먼저 어떻게란 뜻일 때는요. 단독으로 쓰인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얼마나 라는 뜻일 때는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함께 쓰이죠. 왜요? 얼마나 큰, 얼마나 빠르게 등등으로 함께 붙는 게 당연합니다. 자세한 건 아래쪽 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이걸 가지고 의문문 만들어 보죠. 너 아냐? 내가 어떻게 그 문제 풀었는지? Do you know? 너 알고 있냐? 어떻게 하니까 당연히 How? how. 나머지 내가 그 문제 풀었다라고 하는 평서문 쓰면 되니까 I solved the problem? 간단하죠. 정말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how라고 하는 게 얼마나란 뜻의 의문사로 한번 만들어 보죠. He has so many friends. 자,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so라고 하는 게 매니를 꾸며주고 있겠죠? 자, 이때 so를 뺀다면 이건 뭡니까? 뭐 많은 친구인데 얼마나 많은 친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how가 됩니다. 이때는 뜻이 얼마나가 되겠죠. 앞서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얼마나일 때는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뒤에 함께 쓰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전체 묶여야 됩니다. How many friends가 묶여서 함께 쓰입니다. 자, 물어보죠. Do you know? 너 알고 있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지니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묶어서 How many friends? How many friends? 나머진 평소문이니까 He has. He has. 됐습니까? 이런 패턴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How many friends가 함께 묶여서 의문사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I think his car is the best. 자, 이번엔 말입니다. 바로 소유격이죠. 봐요. 나는 생각해. 뭐가 그의 자동차가 최고라고. 그렇죠? 이제 접속사 대시 생략된 패턴입니다. 자, 이때 말입니다. his를 지워봐요. 나는 누구의 차. 누구의 차 모르는 거죠? 야, 누구의 차가 최고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의라고 하는 건 영어로 who's겠죠. whose. 누구의. 이것도 마찬가지 누구의 뭐뭐까지 묶여서 함께 쓰입니다. 그러니까 의문 형용사라고 하죠. 명사를 꾸며주는 의문사니까 형용사면서 의문사잖아요. 이건 이런 문법적 명칭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쓰임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뒤에 함께 쓰이니까 묶여서 whose car 함께 쓰입니다. 자, 만들어보죠. Do you know 너 알고 있냐? whose car 누구의 차가 is the best? 최고인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whose car 이게 바로 주어 개념이 되고 동사, 주격, 보어, 평서문 어순이 온 거죠. 자, 너 알고 있냐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앞에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yes나 no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접속사 개념으로 보라고 했죠. 근데 말입니다. 만약에 do you know가 아니라 Do you think? 지금처럼 do you think라면
더 이상 yes나 no가 안 되겠죠. 이때는 뭡니까? 바로 의문사가 맞아서 맨 앞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Whose car do you think? 즉 우리말로 한다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누구의 차라고 너는 생각하니? 누구의 차라고 생각하니? 뭐가? Whose car do you think is the best? 최고인 것이 라고 말입니다. 자, 이때 말입니다. do you think를 사실은요, 그냥 삽입된 형태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걸 뺀다면 말이죠. 누구의 차가 최고니? 라고 하는 그냥 의문문이죠. 거기에다가 집어넣죠. 그러니까 네 생각에 누구의 차가 최고 같니?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지금처럼 do you know? yes나 no가 가능할 때는 이게 접속사 개념이지만 do you think처럼 yes나 no가 안 될 땐 이게 의문사가 맞기 때문에 문두로 나갑니다. 그리고 문두에 나가고 뒤에는 의문 어순이 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의문사절의 다양한 형태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될 수 있었지만 쌤 나름대로 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거는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관계사 때 이 관계 부사와 함께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문 부사, 관계사 다 연관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문사 명사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넘어가서 명사절을 만드는 마지막 이름만 어렵다고 그랬죠? 복합 관계 대명사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가죠.